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리카 에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맹 이적에 근접했다는 프랑스 현지 보도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도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리카 에르난데스의 파리 생제맹 이적 관련 소식과 바이에른과 파리 생제맹의 향후 시즌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랑스의 공신력 높은 기자로 유명하죠. 레키프의 로익탄지 기자가 리카 에르난데스는 파리 생제맹 이적의 근접,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수비수는 파리 생제맹의 후방을 강화해야 한다. 두 클럽 간의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도를 올린 건데요. 현재 그 리카 에르난데스의 이적료로는 3,500만 유로에서 4,000만 유로, 하나로는 약 500억에서 600억 사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주말 동안 양 구단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500억에서 600억 사이로 거론되는 게 바이언이 상당히 많이 양보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 리카 에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맹으로 이적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을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일단 뭐 왼쪽에 캐리아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은 절대 5천만 유로 이하로는 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안 플래텐버그 기자 같은 경우는 바이언이 원하는 금액은 6천만 유로 또는 그 이상이다라고 했거든요. 최소가 5천만 유로고 바이언이 원하는 금액은 6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였던 거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바이언이 리카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는데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8천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을 했었거든요. 하나로는 1,100억을 들여서 영입을 한 건데 당연히 바이언은 싸게 팔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김민재 영입하기 위해서는 선수 정리도 급하니까 파리 생제맹의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준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스페인에서 4대 1간지로 불리죠. 아스지에서 리카 에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맹과 개인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페인 쪽에서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리카 에르난데스가 원래 뭐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뛰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선수 경력을 이어왔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은 곧 리카 에르난데스와 계약하는 거를 낙관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의 파리 생제맹 이적이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바이언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바이언이 이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8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판매 금액은 4천만 유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500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니까 맥시멈이 4천만 유로인 건데 이거는 그러면은 반값이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연봉도 연간 1,700만 유로로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에서 4시즌을 뛰면서 65경기의 부상 후 결장을 했습니다. 총 출전한 경기 수는 107경기,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결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려한 부상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 팬들이 구단 엠블럼에 키스하거나 여기 손으로 가리키는 거는 축구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리카 에르난데스가 완벽한 사례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가 바이언의 레전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를 8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다. 그리고 그가 매번 부상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에게 지지를 보냈다. 심지어 그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을 때도 우리는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팀을 떠나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건 뭐 어제자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거긴 하지만요. 빌트지에서 유료 기사, 이 유료 독점 기사는 상당히 공신력이 높죠. 바이언이 리스본에서 김민재 에이전시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해당 내용 그냥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 바이언이 현재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두 선수는 워커와 김민재이다. 워커에게는 2년 기본 계약에 1년 옵션 추가한 3년 계약을 제시를 했고, 김민재와도 현재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바이언 테크니컬 디렉터인 마르코 네페가 지난 수요일 리스본에서 발견이 됐다. 김민재의 포르투갈 에이전트인 로렌초 리타와 비밀회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에이전트와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됐다. 다만 완전 합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유는 선수 당사자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협상에 참여할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2주 뒤 상황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어쨌건 현 시점에서 바이언이 가장 먼저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선수가 맨시티 오른쪽 풀백인 워커와 나폴리 센터백인 김민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풋볼 인사이더의 피트 오르쿠 기자가 맨유가 새로운 전개 속에서 김민재 영입 경쟁에서 발을 빼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 얘기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죠. 맨유는 이제 김민재 영입 협상에서 밀려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 드리자면요. 바이에른과의 협상이 진전되기 시작하자 맨유는 김민재의 로치가 두려워했고 현재 상황은 그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맨유는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팀인 바이에른으로 기울면서 영입 경쟁에서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풋볼 인사이더에서 오늘 진짜 따끈따끈한 기사로 맨시티가 김민재에 대한 바이에른의 영입 움직임을 하이제킹하기 위해 늦은 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에른이 여전히 폴 포지션에 있지만 과르디올라의 사람들은 김민재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준비 중에 있다, 주시 중에 있다 이 얘기이지 하이제킹에 나섰다 이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사실 하이제킹을 준비 중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왜냐면은 그 이적 전문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SNS를 통해서 맨시티가 이제 그바르디올과 개인적인 조건에 동의했다. 펩 과르디올라는 그바르디올을 높이 평가한다. 클럽 간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현재 그바르디올과 개인 협상까지 한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 영입에 나서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맨시티는 그바르디올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 김민재 영입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이 그바르디올 이적 협상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수가 동의를 하더라도 구단 간에 이제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뒤에 적혀 있는데요. 라이프치히는 그바르디올을 지키기 희망하며 1억 유로 미만의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그바르디올이 역대 최고의 센터백이 되길 바란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맨시티가 수비수 영입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센터백한테 1억 유로는 이거는 기념비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수비수들의 역대 이적료 기록인 거거든요. 메가이어가 8,700만 유로로 레스터시티에서 맨유로 이적하면서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리우트가 8,550만 유로, 판다이크가 8,465만 유로, 리카 에르난데스가 8,000만 유로, 후뱅 디아스가 7,160만 유로, 그리고 칸셀루가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6,500만 유로인 겁니다. 맨시티 구단 역대 수비수 최고 이적료도 후뱅 디아스 7,160만 유로거든요. 근데 1억 유로로 훌쩍 뛰어넘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심지어 역대 이적료 순위 포지션 상관없이 쭉 보더라도 수비수는 단 한 명도 당연히 없었고 골키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도 엔소 페르난데스 지난 겨울에 이적했죠. 첼시로 1억 2,100만 유로 이게 유일했습니다. 포그바하고 벨링엄은 약간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미드필더니까요. 나머지는 전원 다 공격 쪽에서 뛰는 선수였어요. 공격수들이 비싸고 그 다음 미드필더, 그 다음 수비형 미드필더, 그 다음 센터백, 그 다음 풀백, 그리고 골키퍼 이 순으로 내려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바르디올이 엄청난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맨시티가 과연 그바르디올한테 1억 유로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언이 김민재를 영입하게 된다면은 예상 라인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4-2-3-1과 3-4-2-1의 중간 형태를 띠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김민재 영입하고 나서 또 파우토레스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우토레스까지 오게 된다면은 더더욱 백스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아직 뭐 파우토레스는 협상을 진행한 단계는 아니니까 현 시점에서 놓고 보자면요. 영입할 공격수가 최전방에 서는 가운데 무시알라가 중앙 공격 미드필더 그리고 사네와 코망이 좌우윙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고레츠카와 키미 다만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도 한 명 영입할 거란 얘기들이 많죠. 그러면서 키미를 전진 배치시킬 거란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좌우 풀백에 벤 데이비스와 카일 워커 그리고 중앙 수비에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서는데 근데 이제 워커 같은 경우는 센터백 속성이 있잖아요. 실제 그 맨시티에서 3백의 오른쪽 스토퍼 역할도 많이 수행을 했었다 보니까 워커가 이제 중앙으로 많이 좁히고 김민재 선수가 조금 왼쪽으로 벌리면서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들을 많이 가져갈 걸로 이제 전술 예상도를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 위치에 따라서
3-4-2-1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루카 에르난데스 영입에 근접한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리 생제르맹은 무조건적으로 공격수를 영입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 영입 1순위였던 마르크스 튀랑이 인테르 이적에 근접한 상태죠. 즉 공격수 보강을 다른 쪽으로 이제 선회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영입하는 공격수 최전방에 세우고 은바페 왼쪽 윙포워드에 세우고 베실바를 오른쪽 윙포워드에 세운다라고 프랑스 현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과 아센시오를 측면 공격수 백업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현재 그 아리랄이 베실바 영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푸시하고 있다고 벤 제이콥스 기자가 이제 SNS에 적은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맨시티는 베실바를 절대 싸게 팔지 않을 것이고 현재 맺고 있는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그 맨시티가 원하는 이 종류의 제안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프랑스 매체인 풋메르카토에서는 베실바가 여전히 바르셀로나나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죠. 다만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에 따르면은 모든 걸 다 재보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사우디에서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본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내릴 것이다. 즉 사우디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베실바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료 싸움이라면은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의 2023-24 시즌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격수가 영입되진 않은 상태니까 그러면은 은바페 최전방 공격수에 네이마르와 일단은 이강인 아센시오 이렇게가 이제 측면 공격수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이마르도 이적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현재 뭐 네이마르는 이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만약에 베실바가 그리고 영입이 된다면은 베실바가 기본적으로 오른쪽 윙포워드에서는 주전으로 나올 걸로 현재 프랑스 매체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는 베라티, 파비앙 루이스, 비티냐, 솔레르, 자이르 에메리 기존 그 5명의 선수들에 더해서 이번 여름에 영입이 거의 뭐 확정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우가르테가 가세할 걸로 보이죠. 은두루도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란 얘기가 있지만 이 선수는 아직 1군에서 데뷔하지 않은 벤피카의 만 18세 어린 미드필더니까 아직은 1군 자원으로 분류해 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멘데스가 현재 부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리카하고 멘데스가 왼쪽 풀백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 풀백은 기본적으로 하킴이죠. 거기에 이제 백업으로 무키엘레가 설 걸로 보이고 중앙 수비는 마르키뉴스와 슈크리니아르가 기본 주전으로 나서는 가운데 루카 에르난데스가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오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닐로가 백업 역할을 맡으면서 다닐로는 또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돈나룸마 골키퍼에 더해서 골키퍼는 무조건 한 명 백업 골키퍼 영입을 할 거라고 해요. 원래 이 팀의 그 백업 골키퍼가 세르히오 리코라고 스페인 선수인데 그 승마를 하다가 낙마해가지고 의식을 잃었다가 최근에 의식을 되찾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장기간 결장은 불가피할 거기 때문에 백업 골키퍼를 영입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현재 그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언의 이적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루카 에르난데스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따른 김민재의 연쇄 이동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